KBS 사후회 최영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행운의 숫자 7로 시작하는 여름이 시작됐어요. 이맘때가 되면 포도송이가 생각나는데 그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과 행운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상암동에 위치한 사무실, 우리 막스미디어 대표 박혜선 회원님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선 우리 KBS 회원님께 먼저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예. 정신없이 그냥 일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쁘시죠? 예, 예, 예. 우리 회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아주 진땀이 났는지 몰라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우리 회원님이 사실 이번에 전 박혜선 회원님 하면 생각나는 게 열린음악회예요. 예. 예. 그 열린음악회가 최초 제1대로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벌써 30주년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저는 이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을 짓고 네. 또 문을 열었을 뿐이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선후배분들이 열린음악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네. 그래서 30주년이 됐다니까 그래도 내가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이 벌써 30주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유명하기로 소문난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그 프로듀서가 그 만든 그런 것을 연출한 적이 없고 오로지 처음부터 그 기획하신 거를 쭉 새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질문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제가 이름 붙이고 기획한 프로들을 네. 계속 이어서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KBS 예능국에서 유명한 프로들을 제가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를테면 가족오락관이라든가 가요무대라든가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없이 그냥 연출대를 떠나서 승진하게 됐었어요. 항상 처음 시작, 그렇죠? 예. 제가 한 프로는 다 제가 이름 짓고 하다가 물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셨던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감동적이다, 조금 생각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입으로 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이런 질문에 제가 만들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하고 네. 그리고 이문세 쇼하고 기쁜 우리 젊은 날 이소라의 프로포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비밀 있죠. 이건 성공 비결이 좀 있다. 나름도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라든가 지금 1박 2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네. 제가 국장 때 그 기획을 도왔던 거고요. 네. 지금도 저는 이제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니까, 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예능 프로를 잘 하려면, 제 나름의 생각이어서 네. 일반화 시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양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능 프로그램을 봐라, 시작을 해라. 그러면 예능이 그냥 단순 예능이 아니고 교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좋아하는 예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문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드라마적인 거를 더 중시할 수도 있겠으나
교양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예능 프로그램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양 프로그램을 하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제만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박 2일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1박 2일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냥 오락이 아니고 그 1박 2일이라는 게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 인문지리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유홍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락 프로그램인데, 오락 예능 프로그램인데 출연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네. 시인 역할도 좀 하셨다는 것 같아서. 아, 시인. 오래전에 네, 하신 거죠? 예. 재직할 때 이렇게 그 책을 몇 권 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책을 내셨나요? 늑대와 삐비꽃이라는 시집을 냈고요. 삐비꽃. 네. 삐비꽃이라는 게 삐비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삘기라고도 하는데 잔디 속에 이렇게 같이 있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통통해진 걸 느껴져요. 그럼 그걸 뽑아서 안에 있는 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씨를 먹는 삐비라는 게 있습니다. 삐비. 옛날에 시골에 살으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아주 관찰을 잘 하신 거 보니까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책으로 이렇게. 책은 뭐 그리움에게 안부를 묻지 마라 이런 책을 하나 내서요. 그게 좀 여러 사람이 읽어준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네네. 싸움씩. 근데 네. 여기 좀 내놨으면 좀 예, 보려고 그랬더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웅이에 우리가 이제 박스미디어를 설립한 해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가 네, 그렇습니다. 네. 된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예. 것 같으니까 뭐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2009년에 설립해서 지금 14년째 되는데요. 그렇죠. 14년째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일찍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늦게 시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위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연출자가 아니고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경영을 해가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엄청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배워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법인을 만들고는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처음에는 PD가 다인 줄 알았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행정이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구나. 그래서 이게 PD 때 몰랐던 다른 분야들의 그 중요성을 더 배우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른 분야라는 게 어떤 분야예요? 아나운서 분야도 있고요. 또. 카메라 분야도 있고요. 예. 다른 드라마, 교양, 예능, 공연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종합적인 네네. 거네요. 맨 처음에는 이제 회사를 세워서 밖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그건 제가 늘 하던 프로그램이 공연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첫 공연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그 첫 공연이 마인이라는 회사에서 의뢰한 그 고객들을 위한 그런 큰 공연, 세종문화회관 공연이었어요. 네. 그게 하셨다. 그게 첫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53세 이걸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드라마가 그렇듯이 많은 후배들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으면, 사업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프리랜서 연출가로도 나오고, 아직 회사 형태로 연합한 친구들도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몇몇의 부장급 예능 후배들이 나와서 한둘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나오기에 참 좋은 시점이다. 시장이 넓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급을 하고 나오면 늦을 것 같고요. 사업을 하려면 그저 한 부장 정도에서 나오는 게 현실적인 그런 노하우나, 그러니까 뭐 일테면 파워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겠는가. 조금 늦으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악스미디어 이렇게 딱 보고 들어왔더니 직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따가 한번 이렇게 예. 둘러보고 좀 예. 영상도 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예. 꼭 방송국에 온 느낌이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직원은 대충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월급 형태로 받아가는 친구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월급 주시려면 정말 열심히 뛰셔야겠죠. 처음에는 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정말 저는 들어오면서 심쿵했어요. 아우, 이 많은 직원들 매달 월급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월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제가 사실 인터뷰 하려고 엄청 우리 후배님을 엄청 괴롭혔어요, 사실. 아이고. 네. 그래서 간신히 오늘 이렇게 날짜를 비우게 아이고. 돼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가 목표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회사가 네. 이렇게 방송국 그러면 딱 하나로 개념이 지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외주 제작사 그러면은 예능 제작사도 있고 공연하는 회사도 있고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 여러 갈래예요. 근데 네. 저는 그 여러 갈래를 다 껴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예능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예능하고 그렇죠. 공연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라마 본부장을 지낸 또 미디어 사장을 지낸 문보연 사장을 영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드라마가 메인 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것이 그대로 가고 거기에 드라마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SBS 굿캐스팅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드라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왔으니까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 미디어 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악스미디어에서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 네. 뭐 그런 것 의도, 그런 각오 이런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늘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힘주하고 있는 게 한쪽은 유튜브, 유튜브. 한쪽은 메타버스 이 두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힘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셨으니 지금 제가 책상 위에 유튜브에서 네. 뭐 2개의 그 패를 받으셨나 봐요. 네. 그 설명 좀 하나 해주세요. 이 네. 유튜브. 제가 좀 윤창 선배님이 자꾸 이거 앞에 놓고 하자 그러셔가지고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우, 되게 무거워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거는 뭔지. 이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유튜브인데요. 네. 이거는 100만 명 구독자가 넘었다고 아. 보내온 거고요. 100만 근데 명. 지금은 이제 이게 29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300만 구독자가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용진호 건강원이라고 지금 18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아이고, 좀 작은 그런 건데 겁니다. 예, 네. 좀 가볍긴 한데 18만 구독자. 예. 이제 유튜브에서 10만이 넘으면 실버, 아, 10만이 실버, 넘으면 그다음에 실버. 이렇게 100만이 100만이 넘으면 넘으면 골드, 골드. 이렇게 우와, 프레임을 대단하십니다. 보내오거든요. 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제목.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시면 네. 성가실지도 몰라요. 왜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 잘 돼서 네. 그런 좀 유사한 포맷의 유튜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오히려 좀 감개무량하네요. 아이고.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좀,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로 메타버스 분야는 네. SK텔레콤하고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K-팝 쇼를 하는 것을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50회, 60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상, 네. 그 속에 실질적으로 출연해서 실사로 얘기를 하는 K-팝 아티스트하고 아바타로 그 들어온 그 유저들하고 함께 코워크하고 이렇게 같이 춤추고 예, 뭐 하는 예, 예.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쇼죠, 그것도. 그 쇼입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그 K-팝 아티스트만 데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도 이게 메타버스가 월드와이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로봇하고 뭐 결혼한 그런 것도 상상할 수 네.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그 프로그램으로 상상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제 생각에 이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정도에는 결혼 안 하고 난 로봇하고 살 거야 하는 시대가 안 오리라고 장담 아니, 못할 것 같습니다. 왔지 않아요? 지난번에 네.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신문에서 한번 봤거든요. 예. 로봇하고 예. 결혼했다는 소식. 근데 이제 실제로 네. 굉장히 사람과 흡사해서 정말 대화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우리 박스미디어에서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아바타 세상, 아바타. 뭐 그다음에 그렇죠. 3D 공간, 그래서 챗GPT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말도 잘하더라고요. 예, 그 거짓말을 사람이 더 잘하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챗GPT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제가 한 예로 그 질문을 예. 박혜선 PD, 옛날 KBS PD였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봐줘요. 예. 이렇게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요. 예. 뭐 무슨 1947년에 KBS를 뭐 들어왔대나 뭐 이래가면서 거짓말이 엄청 많은 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이건 아니다. 이건 뭘 믿어야 되나. 그걸 제 생각에는 예. 그것도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에서 정확하게 목표에 딱 닿는 답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질문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 평범한 질문이 아닌 아주 이렇게 각이 서 있는 질문을 하면 그런 거는 아마 제대로 답변. 엄청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도움을 받긴 하는데 네. 그렇게 의외적인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참 뭘 믿어야 될지 한편 걱정도 하긴 했는데 이 박스미디어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미래는 네. 실제로 많은 콘텐츠를 콘텐츠. 즐겁게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조금씩 커갔으면 좋겠다가 정말 미래예요. 네.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 다양한 콘텐츠를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본사에서는, KBS에서는 생생정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덕화다방이니 하룻밤만 재워줘, 그 다음에 JTBC에서 한 히든싱어, 히든싱어. 예, 거기에 이제 후배들이 제가 그거 잘 보는데요. 그 후배들이 거기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에로부부라는 거, 에로부부라는 거 이제 시즌 1을 2년 동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이거 재방일 겁니다. 시즌 시즌도 준비 중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애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애로 부부. 그리고 이제 나는 몸신이다. 제가 한 8년째인가 이제 해왔고요. 네. 그리고 연애의 참견이라고 이제 KBS N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그것도 저도 많이 처음부터 봤어요. 만들어서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하시는구나. 예. 아우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후학 양성에도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박스미디어에 신입으로 들어오면 네. 이제 뭐 좀 배워갈 수 있게끔 선배 노릇을 하죠. 저도 있고 또 저희 14기 이상훈 사장, 콘텐츠 총괄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17기죠. 이번에 문보현 미디어 사장이 왔고 해서 사실은 저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KBS적인 DNA를 좀 배워가는 제작 툴이나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배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간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딱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많이 배우고 갔다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KBS를 육군사관학교식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예. 그렇죠? 저 KBS 사실은 사관학교죠. 지금 생각하면 지상파는 사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KBS가 사관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장교들이 지금의 종편으로 다 뿌려져서 지금 종편을 다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종편, 특히 JTBC는 KBS 후배들이 많이 있는 회사고요. 네. 그건 JTBC가 그에게 도움을 줘서 스카우트 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스카우트 대상이 됐던 게 TVN에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스카우트해서 TVN을 지금의 TVN을 만들었죠. 사실은. 예.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네. 예. 드라마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특히 토지가 가장 좋은 토지. 드라마였지 않나. 아마 KBS에서 했죠. 우리가 예.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것으로는 사실은 눈이 부시게라는 김석윤 감독이 만든 네. JTBC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저랑도 같이 KBS에서 일했던 예능 PD인데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아, 네.
영화는 굳이 이제 외국 영화를 얘기하자면 네. 그레이트 뷰티라는 그래. 이탈리아 배경의 영화하고 미드나잇 인 페리스 이렇게 그 영화하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봤습니다만 색계라는 중국 영화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걸 왜 이제 여쭤봤냐면 그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왜 내가 그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영화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잘 모르지만 네. 관객으로 볼 때 메타포가 있어야 되고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요즘에 한국 영화는 워낙이 잘 만드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고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나라 드라마의 선도적인 역할을 좀 막스미디어에서 또는 KBS에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역할을 막스미디어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의 선도적 역할을. 큰 역할을 네.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또, 저는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영화가 서양의 것들이나 여타 나라의 것들하고 다른 점은 왜 주목을 받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서양의 영화는 네.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남녀 관계가 시작이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호텔에 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친구에게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남동생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손을 잡아도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8회째 정도의 키스신이 나오면 빠른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관계의 발전 그 속도나 그 일테면 진도에 서양 특히 미국인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 전 단계가 복잡하구나. 엄마한테 이런 사람인데 사귀어도 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데 괜찮아?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서양에는 묻지 않고 서로 관계가 지속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처럼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서양인이 우리한테 없는 것이 이거 봐라. 상당히 다른 단계나 다른 고민이나 이런 게 있네. 라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계인들이 그 K-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K-팝을 서양인들이 못 따라오는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연습을 시켜서 활동하는 프로페셔널한 팀을 만드는 게 그 나라의 여건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설득이 제작사나 학부모나 아니면 본인이나 서로의 설득이 잘 되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개발이 돼 있고, 근데 서양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룹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향후 상당 기간 K-팝의 인기는 세계를 휩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고 팬덤 문화라는 거는 그냥 나는 누가 좋아 하는 그런 단순한 팬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건 SM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팬덤이 조직화되고 지역적으로 대표가 있고 전체 대표가 있고 그거를 제작사와 교류하면서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된 팬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해, 설득의 단위, 그 다음에 그걸 지탱하는 이런 팬덤의 단위, 이 두 단위를 한꺼번에 성취하기는 세계적으로 따라오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갈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아, 예. 후배님께. 처음 물어보셨었죠? 네, 처음 들어봐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런 조직, 독특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든가 네. 이런, 그러니까 우리 그 가수들의 구성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흉내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그 전에 뭐 이렇게 지금 어른이 되신 여러 가수분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뭐 작곡가 선생님한테 곡을 받고 그렇죠. 트레이닝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전보다도. 그 단위가 너무 커져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K-팝 커버 댄스 월드 컴피티션을 창원에서 합니다. 창원에 이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창원시에서 이제 협업으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전 세계의 K-팝 댄스를 이렇게 커버 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한 모든 우리 제작사들이 그 아이돌 제작사들이 곡을 모으는 거는 곡을 이제 받아보는 거는 전 세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받습니다. 수천 곡을 받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편집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맞게끔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K-팝의 음악 소스는 전 세계에서 받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왜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뮤지컬들은 나오면서부터 유명하냐? 딱 들으면 처음부터 왜 좋은 곡이 많으냐 했더니 뮤지컬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모든 건 돈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BTS나 블랙핑크의 작곡을 하거나 그 의상을 하거나 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 유명하니까 모든 게 다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거는 무너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K-팝, K-드라마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무슨 SK 할 것 없이 전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건 뭐 그분들이 잘해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이미지를 팔고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BTS의 나라에 가보고 싶어. 그렇죠. 그게 관광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 기여한 바는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외교관이, 어느 장관이, 어느 대통령이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는데 BTS를 법제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모조리 군대 보내고 활동하는 기간을 블랭크를 만든 건 국가적인 손실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딴 사람 우리 모르거든요. 네. 물론 다 훌륭하고 엄청난 젊은 시절에 각고의 노력으로 국위를 선양했으니까 중요하지만 무슨 어느 피아니스트나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어느 콩쿠르에 가서
수상을 하면 군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와 비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콩쿠르에 많이 당선 1위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성이 그런가 봐요. 이탈리아에 있는 뭐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느 콩쿠르에 참가자의 반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나 하여튼 그 하겠다는 아이들이나의 그 열정이 이미 국내를 많이 넘어가 버린 거죠. 대단하네요. 참가자 반은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 박희서 배우를 보니까 건강하실 것 같아서 뭐 특별히 건강 관리는 안 하시나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특별한 건 없으셨죠? 뭐 바쁘셔서 운동을 뭐 따로 하실 시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플 새가 없는.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운동은 매일 그러니까 루틴하게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 하는 정도입니다. 집에서. 제 생각에는 이 팔굽혀펴기가 제일 좋은 운동 같아요. 한 100번 하시니까 하루에? 나누어서 이제 자주 합니다. 네. 세트로. 네네. 이제 끝으로 우리 사후의 회우 여러분께 좀 뭐 메시지 좀 있으면 전해주세요. 아이고.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KBS에 들어와서 많은 걸 배워서 정말 많은 걸 배워서 뭐 사관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감사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회사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정말 목례를 하고 싶을 정도로 회사에 감사해요. 그러시. 네, 누구는 뭐 그쪽에 대고 뭐도 안 한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그 회사 그리고 선배들 특히. 네, 선배들.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계속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에는 또 그리고 건강하시고 계속 저의 기억 속에 함께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박혜선 회원님 사무실을 찾아와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영실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